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대국민 위장 선전 선동용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January 6 Committee,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조사위원회가 그 광기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메일지가 이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US DOJ declines to charge ex-Trump officials Mark Meadows and Dan Scavino hours after former advisor Peter Navarro is charged with contempt of Congress in January 6 probe. 자, 이 이야기는 미 법무부가 전 백악관 어드바이저 피터 나바로를 1.6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 모독죄로 기소를 한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미 법무부가 전직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인 마크 메도우즈와 댄 스캐비노를 검찰에 기소해달라는 의회의 요청을 법무부가 거부했다라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치 컴백을 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라이노인 애덤 키싱거라든가 리즈 체니까지 영입을 해서 그 구색을 맞춰놓고 지금 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인류 커미티가 이제는 정말로 그 광기가 극에 달했는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공항에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매뉴팩처링하고 트레이드 어드바이저를 지냈죠. 이 피터 나바로는 이분을 공항에서 그 체포하는 쇼를 했습니다. 이게 불법이고 완전히 드라마를 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TV에 보여주기식 용으로 드라마 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TV 쇼를 했어요. 그 TV에 직접 신청을 해서 나와가지고 인류 커미티가 진짜로 무슨 국가 전복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1월 6일 날 계속해서 쇼를 해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쇼를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그 옛날식 표현으로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열기가 식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지금 뭔가가 진짜 1월 6일 날 무슨 국가 전복이라도 꽤 한 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그런데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불어대는 거죠. 피터 나바로 체포 이후에 바로 몇 시간 후에 아까 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우즈하고 그 댄 스캐비노를 체포해달라는 것을 바이든의 법무부가 바이든의 대검찰청이 그냥 한마디로 미 의회에서 그 기소 요청과 그 체포 요청이 들어온 걸 한마디로 그냥 기각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TV하고 뉴스거리를 만들어줘야지만 그 사회주의 운정원들, 극좌파들이 언론인으로 가장해가지고 취업해 있는 지금 그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또 CNN, MSNBC 같은 데서 뉴스거리가 되니까 이걸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피딩을 해주는 겁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러니까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참사랑교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그 주제의 그 골자 내용, 소제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이 건국이 된 그 독립의 정신과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미국의 화폐가 그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이러한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극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 또 이러한 미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 이러한 이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만남의 시간도 갖고 이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토요일 6월 11일 오후 7시에 플러턴 참사랑교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근무를 하신다거나 또 너무 멀리 계셔서 오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참가가 가능하신 분들, 또 LA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나 친척분들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혹시 본인들은 못 오시더라도 가능하신 주변에 아는 분들과 주변 분들께 연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좀 광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 나바로가 공항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체포를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드라마를 연출한 겁니다. 이 피터 나바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백악관의 트레이드하고 매니팩처링 어드바이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런데 이 미국에는 executive privilege라는 게 있어요. executive privilege라는 것은 대통령 면책 특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말로. executive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executive privilege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것은 꼭 대통령 개인 한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던 그런 자리,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국가안보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의 어드바이저들이 많죠. 프레지던셜 어드바이저, 백악관의 어드바이저 자리를 지내면 어드바이저는 중간에 다른 기관이나 사무실이나 기구 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어드바이스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이 어드바이저들의 오피니언을 듣기 때문에 이 어드바이저들은 대통령이 취한 행동이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의견과 생각과 동일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executive privilege라는 것이 대통령 어드바이저를 지낸 사람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조사를 할 일이 있다거나 법무부라든가 의회 같은 데서 청문회를 나온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executive privilege 법에 포함되고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정부 기관이 연행을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취조를 할 때는 어드바이저가 보고를 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피터 나바로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당시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만이 이 사람들을 체포에 동의할 수 있고 출두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든 법무부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연행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증거가 있어서 영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데 그것도 사전에 협조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직 대통령들하고. 그런데 이상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편법의 규제들인데 이상하게 전직 대통령 하에 있었던 어드바이저들 중에 의회가 결정을 해서 법무부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임시로 전직의 면책 특권을 중단시키면서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가 풀려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그런 게 없으면 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 사람들은. 근데 참 이게 위험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깡패처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편법 불법적으로 그 법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서 똑같이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그 쇼나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났듯이 이 마크 메도우즈는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장관급입니다. 또 댄 스캐비너 같이 대통령 어드바이저를 지낸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이제 증거라고 해가지고 16조사위원회의 결과다 해서 그 증거를 첨부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바이든의 법무부가 이걸 한 방에 그냥 기각해버린 거예요. 예,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 이게 코미디를 연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의회에서 커미티라는 게 형성이 되면은 그 커미티가 형성되는 목적은 오직 입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안을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입법과 관련된 이 액티비티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이건 가짜입니다. 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낸시가 운영하는 16 커미티라는 것은 조사위원회인데 이것은 순전히 드라마를 연출하고 뉴스거리를 계속 만들어서 좌경화된 언론이 떠들어대서 사람들이 마치 무슨 1월 6일 날 진짜로 뭐가 있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계속 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마치 뭔가가 작년 1월 6일 날 트럼프가 무슨 국가전복이라도 꾀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누구를 가서 체포한다든가 이 사람들을 체포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기소해 주십시오 하고 검찰에 보내고, 그럼 이게 뉴스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면 또 이 우매한 국민들의, 특히 민주당 쪽 유권자들은 이게 사실로 믿고 뭔가가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도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빛이 보이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기로 지금 합의한 다음에 44 빌리언 달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여태까지 한 것이 모든 걸 부풀려 왔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에 적어도 20%, 많으면 90%까지도 가짜 계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물론 몇 퍼센트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추측컨대 일론 머스크가 최소한 미니멈 100% 확실한 것은 20% 이상은 가짜다. 그리고 많이 보면 9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거의 정말로 트위터 계정의 반은 가짜 아닌가, 부풀린 거 아닌가, 가짜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트위터가 버팅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안 살 수도 있다 하고 나오니까 트위터의 이사회가 드디어 일론 머스크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텍의 실체들이 밝혀지는데, CNN이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의 이 시청률을 가짜로 보고해 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함께 또 좋은 소식들이, 드디어 디즈니가 웬일인지 지난주에 중국 돈 안 벌어도 된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올바른 이런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좌경화된 디즈니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완전히 그 좌파 워키즘에 젖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넷플릭스 CEO가 그 좌경화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파 성향이 있거나 또는 공정한 성향이 있는 콘텐츠가 나가는 거를 이제 방해를 놓는 모양이에요. 넷플릭스의
좌경화된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침을 놓은 겁니다. CEO가. 그리고 CNN CEO가 이제 사표 내고 나가서 새로 들어오는 CEO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좌편향이 돼 있어서 편향 없는 그 밸런스를 이루는 그 정치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CNN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좌파들이 극에 달하는 광기를 부리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돌아서서 미국이 정상으로 가는 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낙관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LA에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